예, 22페이지에 골짜기에서 집터를 고를 때 그런데 골짜기에서 집터를 고른다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산이 있고 산맥이 이렇게 쭉 뻗어오죠. 이렇게 뻗어오는데 그러면 요 사이에 이제 골짜기가 생겨요. 이 사이에 물이 흘러내리는. 근데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데는 집터로서 취용을 할 수가 없어요. 취해서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여기에서 말하는 골짜기라는 것은 이 깊은 골짜기 속에도 보면 이렇게 가지들이 나와서 막아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내려와서 머리가 생기고 이렇게 넓어진 터가 평탄한 이렇게 터가 생기는 곳이 있어요. 이게 골 타고 들어가다 보면 제일 안쪽에 이 가지들이 싸면서 넓다랗게 예전에 그 농사짓고 살던 흔적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과장님. 네. 그런 곳을 양택으로 취용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지. 이 터는 위에서 보면 내려와서 이렇게 평탄하게 뚝 해서 떨어지는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쭉 양쪽에서 흘러내리는 이 사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이런 곳은 너무 깊으면 양택으로 쓰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살기는 적합지 않아요. 근데 이런 데 이제 쉘터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이 수련터 공부하는 곳 이렇게 쓰지. 여기에서 말하는 골짜기의 집터를 고를 때 평지 여기서 기슭에서 약간 떨어져 내린 평지가 좋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산, 높은 곳에도 양택지가 있어요. 양택지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른들이 그런 데는 이제 절터를 짓죠. 암자, 공부하는 터, 기도하는 터를 지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평민은 그렇게 높은 데 말고 나지막한 산 골짜기 안에 들어가면 이런 곳이 있어요. 간혹. 그러면은 양택으로 취용할 수는 있다. 그렇게 아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했죠. 골짜기의 양기는 장풍을 으뜸으로 치고 용의 귀는 승득한 것을 비라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질없이 파내거나 해서 터전을 넓힌다 치고 수평걸음하면 기맥을 상하여 불리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 골짜기의 양기는 장풍을 으뜸으로 친다. 요 막아주는 걸 으뜸으로 친다 이거예요. 이 막아주는 부분. 여기서 막아주니까 바람이 치고 못 들어온다 이거죠. 이걸 으뜸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기를 승한 것을 얻는다 그랬는데 기가 승한 것을 얻는다는 것은 이 뒤에 맥을 말하는 거예요. 용의 맥을. 이 기운이 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이걸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튀어나온다 이 말이죠. 맥이 있으니까 맥이 있으니까 뒤에서 오는 맥이 터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 터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 터 안으로 이 기운이 들어와. 그럼 여기에 등성이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 평탄 작업하려고 하면 깎아버린다 이거죠.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손상시킨다. 손상시킨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집을 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그렇죠. 이런 경우 깎을 게 아니고 여기를 보토로 해요. 보토.
싸. 싸서. 높이만큼. 그래서 그리고 너무 딱 못 맞추면 너무 딱 할 수가 없다. 이게 너무 저기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깎지 말고 어느 정도만 보토를 하고 그 위에 맞춰서 올리면 돼요. 절을 칠 때 이렇게 네. 쌌어요. 네. 친다든가. 단을 쌓아 위에서 네. 단을 많이 올리잖아요. 네. 추축을 많이 올린다 이 말이죠. 네. 그런 경우가 그런 게 있죠. 근데 요즘 그 절들을 가보면 뭐 절뿐만 아니라 그런데 요 뒤에 들어오는 이 맥을 딱 깎아버려요. 포크레인으로 딱 깎아버려요. 그냥 여기 맥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 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해버려요. 딱 파버려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석축을 쌓아 이제. 예? 용감하네요. 예, 막 쌓여.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지리가 산의 기운이, 땅의 기운이 이 털을 들어오는 곳인데, 이게 통로인데, 통로를 깎아버린 거예요. 요즘에는 직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러면 집을 지은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 털을 어떻게 조성을 할 거냐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네.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 막 장비가 좋다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파야 되니까 힘드니까 안 팠는데 요즘은 포크레인 물려서 돈만 몇 푼 주면 팍 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파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집터를 살펴보는데 집터는 동쪽 편이 높고 서쪽 편이 낮으면 생기가 융기하고 서쪽이 높고 동편이 낮으면 부자는 되나 대단하지 못하며 앞쪽이 높고 뒤가 낮으면 집안에 좋지 못한 일이 작고 뒤편이 높고 앞이 낮아 트였으면 재산이 늘고 세세에 영웅후보를 낳는다 하며 사방이 높고 가운데가 낮으면 부자일지라도 결국에는 가난해지나 국면이 넓고 평탄하면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집터가 정서나 정북을 향하면 아주 나쁘다. 정서를 향하거나 정북을 향하냐. 그럼 어떻게 돼요? 정서를 향하면 왜 안 좋죠? 지연해. 네? 지연해. 서양집이잖아요. 정서를 향한다는 말은 우리가 남, 동, 서, 북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집을 보고 짓는다 이거죠. 방향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그러면 해를 많이 못 받는다 이거예요. 지는 애만 바라보고. 네, 해를 많이 받지 못한다. 이런 간단한 의미가 있고 또 북으로 향하면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북으로 향하면 집이 남쪽에 있어서 북쪽을 향하면 어떻게 해가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첫바람 같아요. 네, 그래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안 된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요. 그런데 이 걱정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이 걱정할 이유가 없고요. 우리는 뭘 걱정하면 되냐? 집터가 된 터인지, 즉 집터가 혈이 된 거냐 안 된 거냐를 따지는 게 중요하고요. 요즘 뭐 일조권이 되네 안 되네 막 그래서 하는데 과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조권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 없어요. 요즘 뭐 빨래 어떻게 말려요?
건조기요. 그죠? 네. 뭐 빨래만 말리나요? 신발도 빨아갖고 말려보죠? 네. 요즘 뭐 다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예전에 집에 겨울 같은 때는 난방이 우선이죠. 난방.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향집을 하면, 북에서 남쪽으로 보고 남향집을 하면 햇빛을 많이 받죠. 동쪽에서 뜨면서부터. 오래 볼 수 있고. 그렇죠. 북에 집을 지어서 남쪽을 향하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때까지 계속 비춰줘요. 그러니 눈도 빨리 녹고 따뜻하다 이 말이죠. 이 난방 때문에 많이 있죠. 요즘 난방 햇빛으로 해요. 아니죠? 뭐 보일러 빵빵히 틀어버리는데. 태양광. 네, 보일러 빵빵히 틀어보시면 태양광 하려면 일찍 해야 돼. 태양광은 무조건 정북에서 정남에. 태양광은 거꾸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고 만들어진 태양광은 없어요. 전부 다 남쪽을 향해져 있어요. 네, 네, 해를 봐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동네에서 서로 집을 보는데, 집이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고 있는데, 남쪽에 큰 건물이 빌딩이 집 주위에 딱 옆에 서 있다 이거죠. 남쪽에. 그러면 진짜 일조권이 없어요. 네, 가려버리니까. 네. 이러한 집은 피해야 돼. 이러한 집은. 그죠? 아무리 그런다 해도 빛이 들어와야지. 너무 안 들어오면 안 되죠. 네. 나쁜 벽에 더 나쁜 거면. 그게 건물이 없어서 해가 떠서 가는 햇빛은 안 받지만 그래도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제 바로 옆집에 큰 건물이 딱 들어서 버리면 이 집은 진짜 어두워져 버리죠. 이제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집을 피해라 이 말이죠. 다 마찬가지예요. 서쪽으로 가서 나쁜데 저쪽에 건물이 있어 돌아버린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이 되죠. 이 건물이 높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눌러요. 그래서 이 집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사면이 높은 건물로 포위된 집은 들어가지 말라고. 사면 추가. 사면 추가예요. 그러면 이제 감옥 가야 돼요. 같이 되면. 이렇게 되면 갇혀서 옥살이 하는 거예요. 옥살이. 결국 돌아가는 사람들이 저런 집에 많이 살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제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방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주위에 어떤 건물들이 있냐, 어떤 이 지세를 이루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 이래요. 옛날에는 햇빛이 중요해서 무조건 그냥 남향으로, 북에서 남쪽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기 동쪽에서 서쪽으로 산이 내려오면, 이게 산이 쭉 내려오면, 원칙적으로는 집을 동에서 서로 보고 지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래야 뒤에가 산이 높고 앞에 물이 있는 건데,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집을 틀어서 지어보는 거예요. 이런 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많죠. 지금도 이렇게 지어요. 그 이유 때문에. 근데 이건 남양 때문에. 잘못하면 아주 크게 흉날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밑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각자 왼쪽으로 그렇죠.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은 터전은 좋고 동서가 길고 남북이 좁으면 처음에 흉화나 차츰 좋아진다.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은 터전은 좋다. 왜 그래요? 이것도? 또 동서는 길고 남북이 좁으면 처음에 흉하지만 차츰 좋아진다. 오른쪽이 길고 왼쪽이 짧으면 부자가 되고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으면 자손이 적다. 남북으로 쭉 길게 되면 터가 좋고 동서로 되면 처음에는 흉하고 나중에는 차차 길해진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형태가 예.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냐고. 북에서 남쪽으로가 길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냐면요. 원래는 우리나라 산천의 형상은 동해에서 서쪽으로 뻗어왔어요. 그래서 물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려요. 강도 많이 그렇게 돼. 이 조국의 백두산에서부터 두만강이 됐던 애성강이 됐던 한강이 됐던 금강이 됐던 영산강이 됐던 다 동에서 서로 흘러내려요. 네. 그런데 동에서 서로 흘러내리지 않는 강은 딱 두 개가 있어요. 남강하고 낙동강. 낙동강은 남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강도 마찬가지. 남강은 서북에서 발원해서 결국 동남으로 빠져요. 낙동강으로 합류해버린단 말이죠. 남강이 결국은 진주 있는 낙동강으로 합류해버려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 우리나라 강은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요. 네. 그 왜 그러냐면 동쪽이 높아요. 지형이 산이 높고 서쪽이 낮아요. 점점 낮아져. 그래서 동쪽에서는 잠수함이 마음대로 활동을 한다고 그래요. 네. 깊으니까. 깊어요. 예, 여기는 해수가 깊대요. 네. 그런데 서해에서는 마음대로 활동을 못해. 왜? 바다가 얕아. 바다가 낮아요. 얕아가지고 마음대로 못 지나간다네요. 뭐 지금 군산에 항 만든다고 막 그러죠. 전박하는 항. 근데 전에 왜 이렇게 못했냐? 물이 빠지면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맞으니까. 예. 물이 얕아가지고 물이 차 돌았을 때는 큰 배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물이 빠져버리면 배가 확장 못 해버려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세와 영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열리면 어떻게 돼요? 동에서 서로 흐르는 거에 남쪽으로 빠지잖아요, 물이. 네. 네. 동쪽이나 서쪽에서 동쪽에서 나온 물이 남쪽으로 빠진다 이 말이죠. 결국은 북이라고 하지만 물은 동쪽에서 흘러온다. 동쪽에서 흘러와서 남쪽으로 빠진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서해에서 남쪽으로 이건 그냥 동에서 발원해서 서로 흘러내리나요. 그래서 처음은 흉하대요. 왜 처음은 흉한데 나중에 차차 길해지냐? 처음에 흉한 이유는 여기가 산이 높잖아요. 여기서 처음 나올 때 물이 급류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멀리 오면 이제 천천히 흘러간다. 만만해지네. 네. 이런 이유가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반대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는 서출 동류라고 해요. 서쪽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요. 거꾸로. 이게 이 지세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지세를 거꾸로. 서쪽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흘러가요. 근데 이게 서출 동류라고 하는데, 서에서 동쪽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동류에서 빠져나가는 물은 없어요. 서가 동쪽이 높아서 막혀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요. 그럼 어디로 가냐? 우리는 백두산이 북쪽에 있는데 남쪽으로 흘러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으로도 못 가, 물이. 그럼 어디로? 남쪽으로. 그래서 서출 동류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기란서다. 그런 데가 있어요. 이쪽? 어디요? 순창 복궁도 서출 동류예요. 복궁이? 그래서 복궁이 좋은 데다 이 말이죠. 예. 순창의 복궁이 내장산에서 발원하잖아요, 물이. 네. 그죠? 내장산 고개에서 발원을 해요. 거기서 삥 돌아서. 이게, 거기는 어떻게 되냐, 내장산은. 서에서 나와서 동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그냥 이렇게 다 빠지는 게 아니고 S자를 그리죠. 서쪽에서 나와서 물이 남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요. 가고 다시 동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빠져나가. 물이. 서에서 남으로, 다시 동으로 갔다가 다시 북으로 갔다가 북으로 갔다가 다시 동으로 가서 남으로 빠져나가요. 이걸 산태극 스태극. 산태극 스태극. 여기 복궁이 하나 있고, 복궁이 하나 있고, 남원에도 있죠? 운봉. 남원 운봉도 마찬가지예요. 남원 운봉이 어디로 빠져요, 물이? 남원 운봉이 운봉 자체에서 생기죠. 운봉이 분지니까 지산 올라가는 분지잖아요. 서쪽에서 생기죠. 그게 동쪽으로 흘러가요. 흘러가가 어디로 빠져나가냐? 남강으로. 남강 효산 쪽에 진주 쪽으로 남강. 함양을 거쳐서. 거기 빠져나가. 그래서 산태극, 스태극가 있는 것이다. 여기만 있나요? 또 다른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출 동류하는 땅이 가장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출 동류하는 땅이 대부분 어디에 있냐? 높은 분지에 있다. 고지대. 높은 고지대에 분지로 되어 있다. 그래야 물이 거꾸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서쪽이 막혀야. 동쪽이 설로 오니까 서쪽에 막혀야 다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 남쪽으로 빠진다니까. 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전주에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라 그래? 서쪽이 수가 열려버렸어요. 수가 열려가지고 안 되잖아요. 사정없이 빠져나가요. 사정없이 가고. 그게 안 좋다 이거죠.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이 길고 왼쪽이 짧으면 부자가 되고 왼쪽이 길면 오른쪽이 짧으면 자손이 적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좌천용 500% 그죠? 청력 100% 생각하면 말 되는 거예요. 물은 산 따라 흐르니까, 청력 100%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오른쪽이 길고 왼쪽이 짧다. 그러면,
백호가 길고 청룡이 짧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백호고 청룡이니까. 물은 산 따라서 흐르는 거니까 오른쪽이 길고 왼쪽은 짧다. 그러면 백호가 길게 크게 나와서 있고 청룡은 짧다. 이 말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청룡은 네. 장남 쪽 그렇죠. 그 이제 자손을 얘기할 때 그러고 부귀 할 때 청룡이 귀예요. 청룡이 귀를 간장해. 백호가 재물을 간장해. 재물을 간장하다. 그래서 백호가 길게 나와서 가주면 부를 한대. 부를. 예.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으면 또 어떻게 돼요?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으면 반대가 되면 반대가 되거든요. 반대 이제 부귀는 이제 귀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귀가 더 강하고 청룡이 길고 백호가 짧으면 명예는 높고 재물은 적어진다. 그럼 이제 귀는 좋아지는데 귀는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는 이제 요건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부귀는 논했으니까 뒤집으면 뭐 청룡이 발달되면 왼쪽이 발달되면 귀가 좋아지는 거죠. 거기 하나를 더 얘기를 해놨어요. 뭐라고요? 자손이 적어진다. 청룡이 자손이 적다. 명예를 높아지는데 왜 그럴까요? 저쪽은 네. 백호는 여자 저기를 보니까 아, 그래요? 아니, 남녀로 보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건 형제로 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제를 보면, 형제로 보는데, 청룡은 장손이죠. 장손은 한 명이에요. 하나는? 장손 한 명이죠? 백호는 지손이에요, 지손. 차남. 백호는 둘째에서부터 그 이하 10형제면 10까지 모두를 다 말하는 거예요. 백호를 이제 찾았으면 차량 막내 뭐 다른 법으로 하면 이렇게 또 잘라요. 청룡을 이렇게 또 자르고 백호도 이렇게 잘라. 가지고 몇 번째 어쩌고 몇째 이렇게 다 있어 이것도. 근데 이러면 놔두고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이렇게 되면 집안이 손이 적어진다는 소리는 장손으로 해서 집안이 이어가긴 하지만 지손이 감멸해버리네. 적어져버려 지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가 줄어버리죠. 집안의 수가 줄어버릴 거 아니에요, 형제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아들 하나 독자로 이어가는 수가 많고 많이 줘야 둘밖에 못 둔다 이 말이죠. 자손이 번창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백호가 많이 있어야 집안에 손이 번성하는데, 근데 백호만 많이 있다는 게 아니고 성기에서는 청룡 백호가 균등하게 서로 많이 있어야 된다. 현기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귀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자손에서는 반대로 얘기할 때 청룡이 강해지면 깊어지면 물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청룡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청룡이 강해지면 자손이 적어진다. 그 이유는 백호가 약하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 그 앞이 넓고 뒤가 좁으면 가난하고, 앞이 넓고 뒤가 좁으면 가난하면
앞이 좁고 뒤가 넓으면 부귀를 다 누린다. 앞이 넓고 뒤가 좁으면 가난한다는데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앞으로 다 세번 그죠? 예? 앞으로 다 세 번이니까 그래요. 뒤에다 모아야지. 앞으로 다 세 번이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뒤가 너무 넓어도 안 되잖아요? 60분이 되는 거죠. 네. 뒤가 너무 넓으면 안 돼요. 잘 보고 있는데 잘 쓰네. 그래서 집 뒤에 요 집을 얘기하는 거니까 집 뒤에 산이 있으면 아무 꽉 붙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뒤에가 좀 텃밭이 있어야 돼. 공간이 있어요. 네, 텃밭이. 그리고 앞에도 적당한 공간, 강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 탕이 너무 넓어버리면 싸지지가 않는 거죠. 네, 빨리 세번. 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다 터져 나가버린다. 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저기 그래서 가장 좋은 터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 내려와서 평평한 터를 이루고 좀 내려오다가 집터를 만들어야 제일 좋죠. 그리고 앞에 마당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좌우에서 싹 적당하게 싸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물이 팍 새지 않고 여기서 쫙 막아줘. 간절에서 딱 잡아줘요. 이게 첫 번째. 근데 이게 없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뭐 이제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세번. 물이 와야 돼요. 물이 막아줘. 물이 바로 앞에서 와서 딱 막아줘요. 이게 없다면 지난번에 몽신제 그러니까 뒤에 텃밭이 저기 지금 네. 무슨 원인가요? 공심제하고 똑같아. 그죠? 네. 뒤에 텃밭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이 당이 조금 있어야 돼요. 뒤도. 그래서 뒤가 좀 좁고 앞이 넓으면 부귀를 다 한다. 또 집터 왼쪽으로 물이 흐르면 이를 청룡이라고 하고 오른편에 능선이 있어 장도가 되었으면 이를 백호라고 하며 앞에 못이 있으면 이를 주작이라고 하고 뒤편에 언덕이 있으면 이를 형물하니 이런 터전을 일컬어 최기지라고 한다. 최고 좋은 곳이라고 한다. 연못도 연못도 주작으로 본다 이거죠. 앞에 연못이. 네. 그러면 주작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물을 뭘로 봤어요? 물을? 날개가 여기서 물을 뭐라고 했잖아요, 지금? 주죠. 네. 집터 왼쪽으로 물이 흐르면 이거는 청룡이라고. 네. 왜요? 여기 물이 이렇게 흐른다 이거죠? 물이. 근데 이 가닥이 안 보여, 없어. 근데 물이 흐르면 뭔 말이에요? 탁 특출내서 보이진 않지만 이 가닥이 있다 이거예요. 이 물을 수청룡이라 한다. 청룡이라 해요, 청룡. 네. 그리고 둔덕이 있으면, 살아있는 둔덕이 있으면 이게 이제 우측에 있으면 이게 백호가 된다. 네. 뭐 앞에 뭐 연못이 있어요, 연못. 네. 못이 있어요, 못. 근데 왜 못을 주작이라고 그래요? 주작이라는 의미는 여기에서는 안산이 된다. 안산 역할을 한다. 안산. 네. 그리고 집 뒤에 뭐 sol은 봉우리가 아니더라도 이 봉우리가 아니더라도 나타막한 둔덕이라도 돼 있으면 이게 현무다. 그래서 사신이 갖춰지면 최고 좋은
터가 된다. 현무도 되고 만두도 되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 밑에 이제 마땅한 집터가 궁궐, 사찰, 신선이 사는 부분에 있으면 그 주인은 익수 연령을 하고 수명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가족이 평안하며 재산이 넉넉해진다. 근데 궁궐, 사찰, 뭐 이렇게 이 도인들이 사는 근처에 있으면 좋아진다. 왜 그럴까요? 좋은 기운을 받으니까. 좋은 기운이요? 그럼 궁궐도 좋은 기운을 받나요? 궁궐은 어떤 터예요? 궁궐. 왜 서울 한양으로 가요? 좋은 소리가. 임금님이 옆에 임금님이 살라고 계시니까. 전라도 저기 전라도에서 사람들이 막 이거 못 살겠네 그냥 어떻게든지 출세해보거나 살고 싶다고 서울로 한양으로 가잖아요. 네. 이유가 뭐예요? 그 돈벌이가 되니까 먹고 살기가 괜찮으니까. 그죠? 뭐냐면 궁궐이라는 터는 일반 집터가 아니죠. 도시죠. 도시 터인데 도시에서도 가장 큰 대도시죠. 대도시는 뭐가 많아요? 을자가 많죠. 사람이 많고 인력이 많고 이게 또 물자와 사람이 많으면 뭐가 돼요? 돈이 모이고 모든 곳이 지대학적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그게 살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서울 안에 살면. 좋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 안에 살면 먹고 사는 것은 크게 걱정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시골 깡촌에 살면 어떻게 돼요? 세 끼밥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하잖아요. 돈이 유통이 잘 안 되니까 네. 살기 힘들죠. 지금.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궁궐터는 그래요. 사찰터는 왜 그래요? 사찰이? 예. 뭐 종교적인 거? 사찰터에 살면 수명도 길고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데 편안한데 왜 그런 거예요? 정신적으로 안정되는 거? 그렇죠. 일단은 정신적인 것도 있죠. 예. 일반적인 풍성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찰이라는 특징이 뭐냐? 사찰의 특징이 뭐예요? 사찰터의 특징. 제가 맨날 얘기해드렸잖아요. 사찰터의 특징. 기운? 아니, 사찰터의 특징. 예, 사찰을 터는, 그냥 쉽게 절터는 뭐냐? 첫째, 공부할 수 있는 터야 된다. 기운이 공부를 해야 되는 터다. 그래서 성인이 될 수 있는 터야 된다. 두 번째, 그냥 공부하면 되나요?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돈이, 재물이 들어와야 해요. 많은 재물이 아니라 먹고 살 만큼의 재물이 들어오는 터. 이 터가 절터.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어요? 네. 뭐예요? 절터는 자손을 둘 수 없는, 자손이 끊기는 터다. 우리나라 절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공부를 해서 도를 통해 성인이 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먹고 살 만큼의 돈이 들어와야 되고, 셋째는 자손을 두지 않고 자손이 끊어지는 터. 이게 우리나라 절터. 그러면 처음에 저를
그 땅에다가 지금 저를 지을 때 꼭 그런 곳을 골라서 옛날에 이거 다 봐서 지었어요. 다 봐서. 근데 다 그렇지만 많잖아요. 다 그렇지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어른들은, 옛날 우리 그 선대 어른들은 절을 지을 때 이 터를 다 봐서 거기에 맞게 다 지었어요. 요즘은 그게 없어졌죠. 예,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져갖고 아무 데나 막, 싼 땅 막 사서 짓든지 막, 이게 산이 이렇게 경사가 심한데 막 깎아서 짓든지 요즘 많이 그러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터는 이 특징이 있어요. 그 사찰하고 신선이 사는 터는 똑같아요. 결론은. 이 두 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어요. 또 마음이 또 편하게 공부도 잘해.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지. 그 시행령은 장을 어떻게 안 되는 그런 법이라고. 그래서 뭔 문제가 있냐? 뭔 문제가 있냐? 절터 말고 하나 또 있죠. 무슨 터가 있을까요? 향교가 있어요. 향교. 참 좋은 자리네. 향교 공부. 향교는 뭐 재물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공부. 공부는 더. 출세. 예. 공부에서 출세하는 터. 참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향교에서요, 지금은 아무도 안 가르쳐요. 그죠? 안 가르쳐요. 지금은 한번 개방도 잘 안 해요. 네. 향교를 이용하는 분은 이제 유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연세가 많은, 지방에 이제 좀 행사하시고 공부를 했다고 하는 분들이 유학자께서 향교를 이용하는데 1년에 몇 번 안 해요. 이것도 몇 명만 이러고. 뭐냐, 제례. 공자님께 시제진 뭐 이렇게 제진 부를 때. 근데 이제 이 방학 때만, 아이들 방학 때만 잠깐 열어서 하나를 가르치죠. 잠깐. 이런 곳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많지 않아요. 천장. 전국에 다녀보면 대부분의 향교는 보존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옛날에 이 향교를 지을 때 그냥 지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향교를 앉혀놨어요. 그냥 아무데나 지은 게 아니에요. 좋은 일하러 우리 태조공황제께서 무학대사하고 참 친분이 많죠. 무학대사하고 친분이 많죠. 이성계? 네. 무학대사께서 궁 안에, 한양터 안에 터를 하나 좀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절을 지어서 수행을 하게 주라. 약속을 해서 주겠다고. 어디냐? 어디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